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찹찹한 마음입니다. 준비한 내용들, 정책적 질의들 많지만 마지막 순서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미처 질의하시지 못한 내용, 장관들의 부적절한 내용을 지적하고 들어야 할 내용들을 다시 물어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총리님을 포함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떠오르며 고민하게 만드는 얘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그게 국민께서 던져드리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탄상의 방향을 답변자석에 마주보게 지금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 질문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네, 아직 나오실 필요 없고요. 모든 국무위원들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뉴라이트에서 대해서 묻는 의원의 질문에 그분이 무슨 생각 가진지 우리가 뉴라이트인지를 알아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그리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 포함해서 여러 인사들의 뉴라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미몽에서 깨어나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어떤 건지 이제는 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뉴라이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상 뉴라이트가 집대성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전사의 재인식,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반박하는, 그리고 해전사의 인식도 반박하고 있는 근대를 다시 읽는다라는 책의 원투, 그 이후에 또 분화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까지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분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당시 그렇게 이야기하던 내용들을 스스로 고치시기도 하고 사실상 그때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죽어가던 뉴라이트를 살려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총리님, 네, 자리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네, 화면 꺼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은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에 자리했습니다.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 뉴라이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특정 책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관계, 그리고 정치, 경제, 역사를 쭉 보면요.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한미일 협력 또는 동맹까지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폐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서 주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승만의 복귀 과정에서 최근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한미동맹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창한 이승만으로의 회귀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가운데 최근의 신통일 미래구상은 무엇인가라는 그 결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권위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반노동 자유시장 경제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재평가론이 있습니다. 위안부 자발적 매춘론 마찬가지 결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정 논란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도 바로 이런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문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그리고 또 강제동원 노동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역사인식에 뉴라이트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유라이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련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 정리한 것만으로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려가 제기됐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 사도광산 등 강제성을 부인하기 위한 그 단어 하나에 왜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는지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지금은 설명드리는 거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네. 강제노동 전시 없는 알가와 향토박물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한 괴입니다. 일련의 뉴라이트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그것이 정부의 국방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의 곳곳에 방향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자, 총리님. 최근에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결산 심사를 했더니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정말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증진만을 위한 부처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통일부가 하는 얘기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실태 전반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시민 정치적 권리. 생명권 북한 주민들 위협받고 있고 불순 녹화물 시청, 공개 처형 집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밀 처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불법 체포, 억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종 사례도 있다 등등 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가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이동 거주의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 중 단속, 숙박업률이 상시적이고 강제 추방, 이동, 거주 이전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네. 미결 강제노동 및 국가사업 명목하에 일반 주민동원 지속되고 법적 근거 없이 강제노동 시킨 사례가 꾸준히 수집되고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구타. 네. 그리고 돈을 내면 수익금조로 편성되어 동원에서 제외된다. 자, 사도광산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광산 노동자 강제노동 당했습니까, 총리님?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광산 노동자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존재했습니까? 많이 제한이 됐을 겁니다. 북한 인권 침해 행위자 책임 규명을 위해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 실태 조사하는 것처럼 총리님, 일본의 과거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네,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인권의식이 편향되고 모순되고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조금 전 제가 화면으로 띄웠던 북한 인권,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도광산 문제나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채로이기 때문에 왜 일본에게만 그토록 간대하냐면서 시민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제규범에 걸맞는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실 것이지요. 계속 문제 제기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논의가 아니라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증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고 노력하시는 그 절반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정말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우리의 같은 한반도에서 같이 있는 이런 우리의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개인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그 말씀을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 문제를 레이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내용 아십니까?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위안부. 네, 박영심 할머니입니다. 중국 난징 리지상 유적에는 박영심 할머니의 동상이 있습니다. PPT 계속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영상인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너무 늘렸나 봅니다. 충분히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 할머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앞에 있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눈물 계속 닦아드려야 할 것 같고 제가 손을 놓치는 순간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는 할머니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난 주말 위안부 할머니 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분 8분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노력 시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저는 그냥 친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연대하고 소통해왔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후세 다스치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많이 도운 분이겠죠? 그렇습니까? 저 짐작으로 때려 맞히시기 한 것 같은데요. 예, 일본 분 중에 일본 변호사 후세 다스치는 28 독립선언, 그리고 박열 가네코 후미코 부부를 변호하기도 했고 의열달 변호하기도 했고 또 일본의 민변이라고 알려진 그 자유법조단을 창설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일본인 최초로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받았습니다. 전 친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조선 합방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들의 항쟁은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일본인 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케부쿠로에 있는 그분의 묘소입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일본인 최초로 훈장을 수여하고도 저것을 한 번도 찾은 적 없으시겠죠?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네. 한일의원연맹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의원입니다. 100일에 관동 대지진 지난 9월 1일입니다. 한국인 학살 희생자 추모대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출신의 후스다 야스오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조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 연대하는 이런 일본인들과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모욕하는 친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답변자석과 마주했던 단상의 방향을 의원석 정면을 향해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자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일본의 신문은 잘못된 역사를 왜 외면하냐고 일본 정부를 자극해왔습니다. 자연재해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긴 사람을 한데 썩어버리는 희생자에 대한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관동 대지진 당시에 사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도강산의 추모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님들 제가 드린 말씀 지켜보시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우리 민중과 독립투사와 함께 연대했던 그런 일본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신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